페이닥터 선생님들, 일하는 병원을 잘못 선택하시면 여러분 젊은 날의 소중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병원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진단 없이 그냥 기계적인 시술만 시키는 병원. 치과도 그렇지만 피부과도 그렇고요. 들어오자마자 레이저만 계속 시킨다든지 제모 레이저만, 혹은 치과 같은 경우 우리 마레큐라고 그러죠. 마취, 레진, 큐렛 이런 거만 계속 시킨다든지, 이렇게 약간 기계적인 시술만 계속 하게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 병원의 입장에서는 효율성 측면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경험해 보셔야 될 지금 나이에서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시술만 계속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물론 급여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얼마나 출퇴근 시간이 걸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시기에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해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 반복하고 또 어떤 진단을 내가 해보지 않은 그런 진료를 하시게 되는 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 선택을 하실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면접 볼 때. 내가 이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면접을 보시는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럼 혹시 제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을 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진단도 할 수가 있나요? 혹은 제가 독립진료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환자의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한번 미리 알고 입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페이닥터가 피해야 될 병원 두 번째, 직원이 원장 머리 위에 있는 병원입니다. 많이 경험들을 하실 텐데, 특히 큰 치과일수록 또 큰 병원일수록 그런데, 원장님이 어떤 걸 할래도 어떤 직원이나 실장님들이 그걸 커트해버리는 병원들이 있어요. 안 돼요, 원장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원장님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병원들. 그 역시 저도 좀 규모가 있는 치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아는데, 일정 부분 자유도가 어느 정도 제공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하거나 환자를 상담하거나 할 때 제약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또 자꾸 이렇게 어떤 원장님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나 실장의 어떤 눈치를 자꾸 봐야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소극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사했는데 이게 대표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실장이나 직원들한테 뭔가 오더를 받는다든지, 진단도 어떤 직원들이 진단을 하고 나는 진단도 못하고 실장이 알려주는 대로만 치료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역학관계가 이상한 것 같으면 그 병원에서 일하시는 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병원 로컬 생활을 하면서 주눅들게 또 생활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의 어떤 역학관계, 또 구조가 원장 위에 실장이나 직원들이 원장을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페이닥터가 피해야 될 병원 세 번째, 매출 압박을 주는 병원이에요. 우리 형님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잖아요. 저희 치과는 인센티브 제도는 없는데, 페이닥터한테는 물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매출을 일으킨 만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 정도 매출을 내지 않으면 평가에서 좀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니까, 특히 전연차 페이닥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찬찬히 로컬 경험을 쌓아야 될 시기인데, 매출 때문에 좀 과도한 진료를 한다거나 혹은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진단하실 때도 조금 더 오버하게 진단을 하신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인식이나 습관 같은 게 생기실 수 있으니까 매출 압박을 너무 주는 병원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개원을 하시면 상시 받게 되시잖아요, 매출 압박은. 그러니까 굳이 그걸 페이닥터 하실 때부터 연습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매출 압박을 주는 병원도 페이닥터 분들께서 좀 피하셔야 될 병원입니다. 집에서 가깝다고 아무 병원이나 이렇게 다니시고 하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페이닥터 했던 데가 집에서 좀 가까운 선배님 병원이었는데, 그 선배님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선배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저를 대하셔서 제가 7개월 일하고 나오는 동안 한 번도 임플란트 수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가 전 지금도 조금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입사하는 페이닥터 선생님들 임플란트 경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한 30개 이상의 치과를 개원시키고 좀 매년 수십 명의 의사들이랑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분들이 좀 더 좋은 치과에서 페이닥터를 경험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컨셉의 병원을 하고 싶으셨으면 그런 컨셉인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이런 컨셉의 병원을 하고 싶은데 페이닥터로 일한 곳은 전부 다른 컨셉의 병원에서 일하셨으면 이 매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개원하실 때 좀 버벅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안 좋은 병원을 좀 피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원 컨셉과 비슷한 컨셉의 병원에서 페이닥터 병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페이닥터 선생님들께서 피해야 될 병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